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말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뒤로 불편하고 잘못됐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곽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울산시에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여러 차례 점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하면서 실태 파악을 했고 일부는 또 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민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시에 이런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학생들이 계약했죠. 이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도 불편하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내버스 개편 이후의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자, 이제 2달 전쯤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했던 게 빗나갔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뤄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럴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시내버스 문제 참 울산시로서는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렵기 때문에 미루다가 27년 만에 바꿨는데요. 사실은 지난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선격된 이후에는 사실상 전면 개편은 처음이었거든요.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시민들 같은 경우에 자신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불편하고 이래도 일단은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전면 확 바꾸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사실 습관적으로 이용을 해오던 시내버스가 바뀌는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울산의 경우에 시내버스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울산은 오래전부터 시내버스의 문제가 존재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27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을 봤으니까 어리둥절한 건 뭐 당연할 것 같기도 한데 혼란이 이게 오래 가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보다 1.7배의 큰 면적을 가진 도시 아닙니까? 1.7배. 그런데 인구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울산보다 작으면서 인구는 엄청 많으니까 광역, 전철, 지하철, 국철, 강력버스 이런 대중교통이 완전히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사실 생활 인구가 밀집된 곳은 시내 시가지 중심부 말고는 외곽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좀 예를 들어 전부 다 공영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이용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울산시에서 관에서 이걸 전부 다 주도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또 해보겠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도 아니고 민간 업자, 시내버스 업자들은 자기 이익을 또 추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30년 가까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이 얽히고 설키고 했는데 이걸 딱 바꾸고 나서 지금 2달 조금 넘었거든요. 2달 조금 넘었는데 마구 막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이거를 다 감당해버리면 사실은 안 하는 이만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건 좀 조정이 있겠지만 지금도 벌써 큰 조정은 3월 1일자로 한 게 큰 조정이고 미세 조정은 앞에도 한두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이 시내버스라는 게 이제 저도 젊었을 때는 타지 않았는데 요즘에 탄단 말이에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이다 했지만 그 도가 좀 넘치는 것 같아요. 울산시가 이런 민원에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으면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 걸 보면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개편 이후에 그 몇 차례 미세 조정을 했고요. 계약을 앞두고 당장 이제
3월 1일부터는 좀 많이 고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학하는 학생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 통학 인원을 고려한 이런 부분 일부 노선 조정했습니다. 예. 당초 새로운 노선에 대한 3개월가량 일단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3월 말쯤에 뭔가를 예. 해보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 좀 빨리 했고요. 또 오는 7월쯤에는 대대적인 어떤 개편을 한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어지다 보니까 긴급하게 개선해야 될 노선이 있다면 조기에 조정한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빅데이터를 참고해서 합리적으로 편리하게 돈을 짰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아니라고 아우성을 치면은 이게 버티기 쉽지 않은데 지난주에도 여러 단체, 시민사회 단체에서 기자회견하고 항의하고 막 이러더란 말이죠.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 저도 이 시간을 위해서 이제 그동안 2달 반 동안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시에서 조사한 내용들 이런 걸 좀 살펴봤거든요. 예.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노선에 대해서 한 사람의 민원이 있다. 그 한 사람이 목소리를 키운다. 예. 그럼 아주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은 개학을 맞아서 학생들의 통학과 관련한 노선이 예. 문제인데 이거는 이번에 제대로 빨리 좀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울주군 남창중학교, 온산고등학교, 동구의 문영고등학교, 화진중학교, 명등여중 이쪽의 학생들이 통학 불편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 예. 학부모들의 민원 이런 것들을 빨리 조치해가지고 일부 노선의 운행 경로, 운행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처음에 안 들었던가요? 이거? 네? 이런 걸 참고하지 않았던가요? 처음에 짤 때 말이죠. 참고를 했죠. 했겠죠. 참고를 했는데 안 했을 리는 없죠. 참고를 했는데 이제 네. 전체적인 노선을 조정하는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세한 부분들에서 좀 간과한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예. 울산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강동의 대한마을이나 동구의 외곽지역, 꽃바위 이런 쪽에는 예. 사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더더욱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도 시급하다고 보고 필요한 긴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들이 전부 시내버스 종점 지역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1일부터 772번, 721번, 그리고 515번 예. 이 세 개 버스, 그리고 지선버스인 북구 10번, 북구 13번, 예. 그리고 이걸 포함해 5개 노선은 운행 경로하고 횟수 자체를 완전히 조정을 했습니다. 예. 작년 12월 21일에 당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학생 불편, 그리고 민원 해소 이런 부분을 해서 가장 대대적으로 고친 게 이번 3월 1일자 개편입니다. 예. 울산시가 대중교통 수요자인 시민 의견을 물론 일선 구, 군 버스 업체, 승무원, 건의사항 이런 걸 전부 복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검토한 뒤에 예. 버스 업체와 협의 절차를 거쳐서 5개 노선의 조정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772번, 721, 515번 이런 건 이제 바뀐 그 번호인 거죠? 네, 바뀐 예, 이것도 번호.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혼란스러웠던데 그렇습니다. 다 그 번호를 부여한 뜻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네. 지역별로 예. 지역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호를 예.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특징적으로 순환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예. 글게는 잘 짰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이제 조금씩 민원이 생기는 거죠. 예. 이제 27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하려면 공청회라든가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수없이 해보고 버스 기사 오래 하신 고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변두리 학생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물론 할 만큼 했다고 하지요. 깨알같이 좀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결과가 좀 시끄럽잖아요. 자, 조정된 노선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울산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선 명촌 차고지에서 북구청 남문 그리고 정자 대한마을 입구까지 오가던 772번 버스는 5대 가운데 2대의 종점을 대한마을 안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번 13차례 지연 운행을 하고요. 772번 같은 경우에는 지연 운행해온 달곡마을, 당수마을, 옥천암 구간은
지선버스인 북구 13번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772번이 대한마을을 일부 지연 운행하게 되는 반면에 원래 대한마을에서 출발하던 북구 10번의 기점은 대한마을 입구로 단축이 되고요. 예. 지선버스인 북구 10번은 대한마을에서 울산 안전체험관 그리고 정자, 화러, 직판장을 오가는데 1일부터는 대한마을 입구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래 명촌 차고지에서 꽃바위 차고지를 오가던 721번은 15대 가운데 5대의 기점이 꽃바위 차고지로 아예 바뀝니다. 예. 명촌 차고지 교통정체 그리고 뭐 동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네. 또 721번은 기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명촌 차고지에서 태화강역, 변영교 현대자동차, 꽃바위 차고지인데 동구 대송시장과 대학길 구간은 741번으로 분리해서 예. 운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은 기점이 바뀐 721번은 꽃바위 차고지에서 문현로로 경유하지 않습니다. 바로 간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네. 꽃바위 차고지에서 꽃바위로 제일교회 앞 범수로로 운행하게 되는데요. 아울러 741번 버스는 10대를 투입해서 꽃바위 차고지 방어동 행정복지센터, 대항암 공원 입구, 일산 해수욕장 사거리, 예. 대송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해가지고 봉수로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예. 지금 김 이사께서 아주 그냥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동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많습니다. 때문에 네. 예.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최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동구도 그렇고요. 울주 남창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도 민원이 많이 나오던데 개선이 됐지요? 동구, 울주군, 북구 이쪽에 이제 주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울주군 네. 덕하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 예. 동구 지역 학생들의 등굣길 비좁은 버스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 덕하 차고지에서 온산고등학교, 남창중학교, 남부노인복지관 그리고 고리 스포츠 문화센터를 오가는 515번 버스의 기존 구간 이 기존 구간에 덕하 신일 해피트리와 뉴시티 에리어들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아파트까지 연결해가지고 경유하도록 조정을 합니다. 예. 동구 01번은 학생들이 25분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25분보다 훨씬 느리게는 뭐 오래 걸릴 때는 1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이런 불편이 있었는데 예. 운행 횟수를 33회, 지금 22번 하고 있는데 네네. 33회로 대폭 늘리니까 30분 안쪽에는 한 대씩 차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예. 이제 이번 조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좀 세게 나오니까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고, 이번 조치 말고도 개편 이후에 몇 차례 보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에 시행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미세적인 조정을 했고요. 예. 정차 문제나 노선 배치 이런 거 좀 조정했고, 그 뒤에 또 한번 조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 3월 1일자까지 3번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조정을 했고,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노선 조정을 크게 하고 나면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네.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맞다 하는데 예. 일단은 좀 목소리들이 너무 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은 좀 고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시내버스는 정시성, 안정성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 버스가 언제 온다. 예, 예. 이런 게 습관적으로 딱 일정해져야만 이게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는 부분. 그리고 또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익숙하게 타고 다닐 때는 한 번에 갔는데 예. 왜 한 번에 가던 버스를 없앴느냐. 아. 환승 체계를 많이 구축했거든요. 환승 체계를 많이 구축했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외곽 지역에 있는 버스들이 시내로 들어오는 코스를 예. 다양화한 겁니다. 예. 다양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쑥쑥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구석구석에 있는 여러 지역들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시내로 들어올수록 만들어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환승 체계가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그 말씀 알아듣는 게 한 두 사람 태우고 장대하게 가는 것보다 짧게 맞습니다. 그걸 쉽게 그거잖아요. 이해하면 됩니다. 네. 한 명이 울산시청 가는데
타고 쭉 오는 것보다는 예. 여러 명이 환승을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어떤 합리적이죠. 정체성, 본 뜻에 맞게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대중교통 개편에 정치가 개입해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정치가 이게 개입했다. 지금 시민단체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쪽이 이제 그 주로 어느 쪽이냐면 야당 쪽이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게 사실은 울산시가 조금 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울산시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시장 간의 설전이 오갔던 부분도 그런 내용 때문인데 굳이 이런 안착화되기도 전에 막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도착 정보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앞서 도입했는데 이거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로 우리가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그게 이제 혼란을 처음에 적응하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KTX 울산역까지 이제 버스를 이용하면서 이 시내버스 앱을 이용을 했거든요. 정말 정확합니다. 지연되는 것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렇다니까요.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울산시가 2달가량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눈에 띄면은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불편 해소 대책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금 앞당겨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울산시에서도 너무 민원이 많아지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면 곤란하거든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2달 정도 시행한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역이 제기된 일단 13개 노선 이 부분을 일단 집중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선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3월 1일자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114번, 118번, 134번 3개 노선이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모두 동구를 종점으로 하는 것, 출발과 종점을 하는 노선이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동구, 울주군이 이번 시내버스 민원이 가장 많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북구 현대자동차, 출퇴근길, 학생들 섞이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특히 현대자동차 출근 시간대 오전 6시부터 7시 이 시간대의 이용자들 이런 부분들은 울산시에서 처음 판단할 때는 통근버스를 많이 투입했거든요.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타지 않는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몇 시대에 몰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 축적 이런 게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가밀한 문제도 해소를 하고 회차 문제, 시간 문제 이런 것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15일부터는 직행 좌석의 1703번, 1713번, 23번, 33번 이 노선들의 회차지가 태화강역인데 이게 별도의 출발 시간을 부여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회차 시간을 부여를 안 했거든요. 몇 시에 돌아라 이걸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돌았거든요. 오는 대로 돌았으니까 시민들이 이 차가 언제 오는지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시간을 부여해 가지고 그때까지 대기에다가 그 시간이 되면 돌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시성의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이용이 편리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곽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 이런 이제 계층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곧 75세 넘는 노인들께 시내버스 무료 승차가 시행될 건데 이걸 포함해서 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지하철.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려가서 지하철을 타는 데까지 조금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열차를 타고 나서부터는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 불편한 건 별로 없거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고 다시 타고 이런 회차하는 게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회차가 그 차를 순환하는 환승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불편이 가중된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시내버스를 울산에서 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불편한 점을 얘기했더니 이 시내버스 기사가 그런 얘기하려면 택시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뭔가 불편이 있다면 해소를 하는 게 맞지. 그거 사기 싫으면 택시 타라 이런 거는
마치 예.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다니지 마라. 예. 월급 더 많이 주는 회사 가서 일해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예, 예. 자, 요란 떤다고 뭐 그거 피하자고 조정할 리야 물론 없겠지요. 연세가 많아지면은 이제 변하는 게 좀 겁나고 그냥저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변화에 적응하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적응하면서 느끼는 재미도 있잖아요. 저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젊은이들한테 물어가면서 시내버스를 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덜 늙었다는 거 자랑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시내버스를 저도 뭐 앵커님처럼 나이 조금 들면서 자꾸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예. 특히 지선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네. 이 흔히 마을버스라는 이 지선버스가 사실 시내버스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혈관의 미세혈관까지 다 실어다 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선버스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거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 여러 면에서 세계에서 돋보이는 점이 많지만 이 대중교통 참 잘 돼 있습니다. 여름에 네. 에어컨 빵빵이 나오죠. 겨울에 따뜻하죠. 정시 지키죠.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대중교통의 숙제라면 이제는 울산 같은 경우에도 1,600억 정도의 시비를 예. 시민들의 혈세를 시내버스에 투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투입하는 만큼 시내버스 업계가 예. 뭐 울산 시민들에 대해서 뭐 피드백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울산시도 사실은 고민이 많고요. 예. 아예 전부 공영제로 해가지고 막 전부 시민들이 그냥 세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예.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네, 네.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시에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예, 서로 조금은 인내가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시간까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울산매일 김지영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